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6월이잖아. 지금 6월인데 아마 한 달 정도 경우의 수 수업이 될 거고, 특별히 따로 경우의 수 풀지 말고 지금 경우의 수 단원에서 난 지금 처음부터 다 할 거야. 경우의 수 하고 순열하고 조하고 처음부터 완전 다 할 거거든. 근데 너희는 시험 범위가 순열에서도 원순열부터 수능 범위고, 조합에서도 조합은 안 들어가고 중복 조합부터 시험 범위란 말이야. 경우의 수는 아예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분류 안에 이제 순열 조합이 있다고 치면 순열 조합에서도 순열하고 조합 기본은 고일 거라서 안 들어가고, 너희는 원순열이랑 중복 조합부터 들어가거든. 들어가는데 일단은 기본부터 다 할게. 알겠지? 기본부터. 맨 앞에서부터 기본부터 다 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다 설명을 해주고, 6월에는 그래서 그냥 내가 주는 이거랑 지금 내가 줬던 프린터 있잖아. 그거만 좀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 뭐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6월에 이제 이거 하고 있으니까 7월이 되면 7월이랑 8월 이제 두 달간은 개인적으로 너희가 경우에서 문제들을 좀 풀어야 돼. 뭐 수능 특강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뭐 가지고 있는 기본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인간 교재가 될 수도 있을 건데, 그래서 그때는 뭐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 수업하는 이 시간에 내가 원래 올라가서 질문 받아주잖아, 그지? 그때 좀 질문하고 하면 돼. 괜찮을 것 같아. 오늘 내일 뭐 그 다음 시간까지 하는 수업은 수능이랑 전혀 전혀 무관은 아니겠지만 크게 상관이,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안 되는 문제야. 경우의 수 단원도 그렇고 뒤에 순열도 그렇고. 알겠지? 근데 일단 기초부터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 한번 시작해 볼게. 자, 오늘은 뭐 정말 할 거 없어. 정말 할 거 없고, 일단 뭐 여기에 사건, 시행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여기에서는 지금 사건이라는 용어만 나와 있고, 뭐 시행 이제 나중에 확률 단원 들어가면 시행이라는 용어도 나오지만 이 말 자체를 지금 벌써 쓰거든, 경우의 수에서. 일단 뭐 사건 뭐라고 적혀 있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적혀 있다,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경우의 수라는 건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경우잖아. 뭐 우리 뭐 흔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우라는 건 뭐냐면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일들, 이런 애들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잖아,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이나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동호를 딱 보고 욕을 한번 했다. 그럼 동호의 반이 나올 거 아니야. 같이 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삐질 수도 있을 거고, 아니 이래서 막 중국질을 할 수도 있겠지. 뭐 그런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경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사건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일들이 몇 개나 되느냐, 이걸 세는 게 경우의 수 단원이야. 그러니까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몇 개인지 세는 단원이라는 얘기지. 그때 이 결과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한다고. 결과물들을. 그래서 우리 뉴스 보면 뭐 사건 사고 이런 말 쓰잖아요, 그지? 그럼 이 시행은 뭐냐면, 이 시행은 행동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2개 던졌다. 그러면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오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행해지는 일들이 있겠지. 그걸 다 시행이라고 한다고.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동전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박스에서 공을 꺼낸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시행이라는 거, 일단 용어만 조금 정리를 해두자. 그래서 뭐 어떤 시행을 통해서 사건이 발생할 거거든. 이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서로 다른 게 몇 개가 나올 수 있느냐, 요걸 세는 게 이 단원이라는 거 좀 알아놓자겠지. 그럼 일단 여기에서 맨 처음으로 시작한 건 뭐냐면, 여기서 사건 AB가 있다고 치자. 자,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게 A라는 사건이랑 B라는 사건이 있다고. A라는 사건이랑 B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 두 사건을 할 때 우리가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 자 이런 이제 용어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보통 우리가 이제 요건 이제 격시나 이런 게 다 확률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런 애들을 집합으로 표시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A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얘기해. 마찬가지로 우리 집합에서 이렇게 적으면 원소의 개수 의미하는 거잖아, 그지? B 사건이 일어날 가지수라고 해보자고. 그래서 얘는 M이고 얘는 N이라고 해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얘 둘이를 더한다고, M이랑 N을 더해. 곱의 법칙이란 건 어떤 경우에는 이 M과 N을 곱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언제 사건 2개가 일어났을 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해야 될까? 대충 알고 있잖아. 언제 더해줘? 몰라? 그러니까 두 사건이 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보통 합의 법칙을 써. 그러니까 A 사건이랑 B 사건이 동시에 안 일어나면 A 사건의 결과물과 B 사건의 결과물을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총 전체 경우의 수가 나와.
근데 고배 법칙은 뭐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잖아. 그럼 이 두 사건을 뭐 해줘야 된다? 곱해야 된다. 보통 기본서에서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 근데 이렇게 너희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다 틀려. 왜냐면 이 동시라는 게 뭐야? 이 동자가 무슨 동자겠어? 카툴 동자. 이건 시간을 떼시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곱해주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지 않아주면 더해준다. 이렇게 국어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경우의 수 시작하기 전에 전제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랑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이걸 해석해 보면 이 동시는 뭐냐면 봐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A가 일어나잖아. A가 일어나면 반드시 뭐다? B도 일어나야 돼. 반대로 B가 일어나면 뭐다? 반드시 A도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가 이 사건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동시라는 게 이 수학에서 얘기하는 시간적 같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A가 먼저 일어나고 A가 끝나고 그냥 상황이 종료돼. 이렇게 되면 A랑 B랑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A가 일어나고 좀 있다가 B가 일어나. 그럼 뭐다? A랑 B는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고 해보자.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주사위 딱 던졌을 때 주사위 하나가 딱 굴러가다 멈췄어. 그럼 다른 주사위도 그 시간에 똑같이 딱 멈추나? 아니지. 하나는 빨리 멈추고 하나는 더 굴러갈 수도 있잖아. 그리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두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한다고. 이거 이해되지? 그래서 이걸 동시에 일어난다. 그럼 이건 되겠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만약에 A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B는 뭐 반드시라는 말이랑 무조건이랑 똑같다. B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 절대로 안 일어나. 다시 얘기하면 뭐 똑같은 말로 B가 일어나잖아 이거. B가 일어나면 A는 일어난다 안 한다? A는 절대 안 일어난다고. 이걸 우리가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애들이 이걸 유형으로 외우는 경우들이 있거든. 아, 이 문제는 그냥 합의 법칙이고 이 문제는 곱의 법칙이다.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왜냐면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주느냐에 따라 문제가 좀 달라지거든.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한번 해보자. 곱의 법칙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봐봐. 여기 A라는 지역이 있는데 길을 이렇게 가.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내가 너희가 이제 A에서 C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A에서 C로 가려면 어딜 들렀다 가야 돼? B를 들렀다 가야 되잖아. 그럼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야 되겠지. 물론 한 번 지났던 지점은 다시 지날 수 없다고 하자.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하면 돌아왔다가 다시 가면 안 돼. 알겠지? 지났던 지점, 그러니까 갔으면 가야 된다, 그지?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세 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두 가지.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고 B에서 C로 가는 사건을 B 사건, 헷갈리겠네 이러면. 이러면 너무 헷갈리잖아. 자, A에서 B로 가는 사건을 P 사건이라고 하고 B에서 C로 가는 사건을 Q 사건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 두 사건은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그렇지, 너희 알고 있지. 왜 곱해야 되냐면 이거 갔을 때 하나 둘, 여기 갔을 때 하나 둘, 이 아래쪽으로 갔을 때 하나 둘에서 총 6가지가 나온다는 걸 우리 알 수 있다, 그지? 근데 6가지가 어떻게 하면 얘들이를 뭐 해야 곱해야 6가지가 나온다, 그지? 근데 생각해봐. 내가 A에서 B로 가고 있는 중간이야. 지금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랑 동시에 같은 시간에 B에서 C로도 가고 있을 수 있나? 없지.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A에서 C로 가려면 A에서 B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는 같아 달라? 다르다고. 근데 A에서 C로 가려면 A에서 B로 가는 사건도 일어나야 되고 무조건 B에서 C로 가는 사건도 일어나야 되지. 시간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얘 둘을 뭐 해줘야 된다? 곱해줘야 된다고. 민주야 괜찮지?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피곤한 거 아니지? 아 피곤해? 안 피곤해요. 아 그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곱의 법칙이라고. 자, 여기서 동시를 시간적 같음이라고 해석하면 문제 못 풀어내. 시간적 같음이 아니야. 왜? 아니 왜 그리 좋아해 혼자? 어? 추억 돋지? 네. 자,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봐봐. 내가 A에서 C로 갈 건데 이번에는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D가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C가 있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지났던 지점은 다시 지나갈 수 없고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 그럼 이번에는 A에서 C로 가려면 위쪽으로 B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쪽으로 D를 통해서 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경우가 두 개로 나눠진다, 그지? A에서 B로 갔다 C로 갈 수 있고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중간에 A에서 D로 갈 수 있나? 그럼 얘를 선택하면 얘를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지. 얘를 선택하면 얘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럴 경우에는 이 결과물과 이 결과물은 절대로 같이 못 일어나잖아. 이런 경우엔 얘 둘이를 뭐 한다? 더해준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이거 이해되지? 자, 근데 봐봐. 내가 이걸 계산하면 아까랑 똑같아. 여기서 이거 가는 건 3개고 여기서 이거 가는 2개지. 그럼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사건은 무슨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야? 곱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면 얘 둘이는 곱해줘야 되겠지. 자, A에서 D로 가는 거 2개, D에서 C로 가는 거 2개. 이것도 뭐다? A에서 C로 가려면, D를 들었다 가려면 이것도 지나야 되고 이것도 지나야 되잖아. A에서 D로는 가는데 D에서 C로는 안 가. 그럼 내가 C에 도착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고. 시간적으로 같은 게 아니라 내가 1년의 사건을 계산해서 답을 내려면 무조건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들을 뭐 해야 된다? 곱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뭐랑 곱의 사건과 아니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전부 다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저번에 뭐 모의고사 풀이할 때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수능에서 요구하는 경우에서 문제들은 난이도가 굉장히 낮게 나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기본수 좀 꼼꼼하게 풀고 기출문제 푸는 연습만 좀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수능에서 내가 경우에서 수업을 하는 것도 뭐냐면 수능에서 요구한 건 어떻게 경우를 나눌 수 있느냐. 요 분류를 잘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얘는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될 것 같다. 요거만 잘하면 문제 풀이는 좀 심플해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연습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또 기본적으로 좀 알아놓자겠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거기라는 걸 좀 알아두자고. 이해되지? 자, 이렇게 이제 될 거고. 그리고 이게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우리 수학에서도 마찬가지거든. 우리 경우나 뭐 절대값 문제 나온다고 해볼까? 자, 절대값 문제 나왔다. 자, 뭐 쉽게 푸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본 풀이가 뭐라 그랬어?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범위 나눠야 된다. 그치? 뭐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가 나온다. 그치? 그래서 이걸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지. 막 더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식이 많이 나온다고 진짜. 그럼 이걸 풀었을 때 x는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걸 풀었을 때 x는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 둘이는 무조건 뭐 해줘야 되는 거야? 합쳐줘야 된다. 그치? 얘도 근이고 얘도 근인 거다. 그치? 왜? 경우를 나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절대 없잖아. x가 0보다 큰 놈 중에 작은 놈 있나? 없지. 그래서 경우 나눠서 문제 풀었을 때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다 뭐 해줘야 된다? 합쳐줘야 된다고. 실제로 우리가 경우의 수 단원이 아니더라도 이것처럼 뭐 하고 있다? 문제 풀고 있다고. 원리 자체가 그래. 경우를 나누면 여기서 나온 결과랑 여기서 나온 결과 다 합쳐줘야 된다. 그지? 원리는 같아 사실. 알겠지? 이것도 좀 기억해두고. 자, 뭐 하나만 더 해볼까? 합의 법칙에서 맨날 나오는 건, 나 뭐 맨날 뭐 하냐면 자판기로 하는데, 자, 너희가 이제 날씨 더워지니까 자판기에 음료수를 사 먹으러 갔는데, 음료수에 주스도 있고, 뭐 청량음료도 있더라고. 그래서 주스가 뭐 ABC가 있고, 3종류. 청량료가 4종류가 있다고 치자. 자, 음료수는 전부 1,000원이야. 근데 너희가 음료수를 사 먹으러 갔는데, 주머니에 1,000원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주스는 P사건, 청량료는 Q사건이라고 그럴게. 그럼 생각해봐. 너희가 P사건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다. 그치? A 아니면 B 아니면 C. Q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렇지. A, B, C, D 4개 중에 하나 되겠다. 그치? 됐지? 그럼 너희가 1,000원으로 만약에 주스를 골랐다. 주스 중에 뭔가를 고를 거야. 그럼 청량음료 중에 고를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지. 너희가 청량음료 중에 하나를 골랐어. 너희 1,000원밖에 없으니까. 그럼 주스를 고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 사건을 고르면 이 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고 이 사건을 고르면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지. 이럴 경우에 무조건 뭐 써줘야 돼? 합의 법칙을 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들을 더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다? 7가지의 경우의 수다. 사실 너무 쉽다. 그지? 근데 뭐 봐봐. 너희가 친구랑 둘이 갔어. 친구랑 둘이. 그러니까 친구랑 둘이 가가지고 뭐 이제 사람 뭘로 적어야 돼? 이제 적을 것도 없네. 자, X랑 Y라고 할까? 친구랑 둘이 가가지고 너희끼리 정한 거야. 야, 내가 주스 고를 테니까 네가 청량음료 중에 하나 골라. 그래서 나눠 먹자. 이렇게 생각했다 진짜. 이게 뭐지? 바야흐로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이다. 그치? 자, 아무튼 하나씩 골라서 자, 나는 주스를 고를 테니까 너는 청량음료를 골라. 해서 내가 먼저 1,000원을 넣고 주스를 골랐어. 내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다. 그지? 내가 뽑았어. 근데 친구가 내 음수를 같이 나눠서 마신 거야. 그래놓고 나 뭐 한 모금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청량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해야 돼? 싸워야지. 그지? 내 돈 이미 1,000원 썼는데. 그지? 그럼 내가 골랐으면 친구도 무조건 뭐 해야 돼? 골라줘야지. 근데 시간적으로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내가 1,000원 넣고 누르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친구도 쳐넣고 눌러서 음료수 나오는 거잖아요. 그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네 가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같지 않지만 우리가 아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일어나면 얘도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선택을 해주고 골라줘야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 하는 사건이다? 곱하는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제는 워낙 쉬운데 똑같은 문제이더라도 뭐다? 문제에서 어떤 조건으로 문제를 주느냐에 따라서 언제는 합의 법칙을 쓰고 언제는 곱의 법칙을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언제 써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두자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이거 사실. 그러니까 뭐 경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사실 이게 이게 훨씬 중요한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좀 알아놓자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언제 합의 법칙을 쓰고 언제 곱의 법칙을 쓰는지에 대한 전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자 알겠지. 이게 전제니까 알겠지. 그리고 하나 더. 자, 혹시 제가보다 적어 보이잖아. 누가? 제가요. 얘보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일단 오늘은 전제에 대해서 좀 먼저 할 거고 일단 이제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요거 이제 너희가 풀 거야.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인지 여기 한번 적어보자 알겠지? 몇 개? 두 번째는 이게 1번 두 번째는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져. 그러니까 이거랑 조금 다르지. 얘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각각 던지는 거고 이렇게 동시에 탁 던지는 거고 부루마블 하듯이 얘는 뭐다?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거야. 알겠지? 그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세 번째는 주사위 두 개가 구분이 안 돼. 완전히 똑같아. 크기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완전 똑같은 주사위야. 똑같은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인지 지금 한번 풀어보자. 지금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자. 적어봐도 좀 괜찮아. 알겠지? 자 일단 아주 강력한 전제 두 개라서 꼭 기억해놔야 되고 한번 풀어보자. 그러니까 아니 1번이 몇 개, 2번이 몇 개, 3번이 몇 개인지를 좀 일단 적어보자. 답은 얘기하지 말고. 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아니 내가 이거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맞으면 왜 맞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1번이랑 3번인데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랑 똑같은 주사위 두 개잖아. 이거의 차이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뭐 주사위 하나는 빨간색 주사위고 주사위 하나는 뭐 파란색 주사위다. 이제 이렇게 놓여있는 상황이다. 그지? 그러면 이거는 얘가 1이고 얘가 2인 경우랑 얘가 2이고 얘가 1인 경우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구분할 수 있지. 다르잖아. 분명 위에 거랑 밑에 게 다르잖아. 근데 밑에 거는 주사위 두 개가 어떻다? 완전히 똑같아.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어. 뭐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똑같은 주사위야. 크기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그럼 얘가 1인 경우랑 얘가 2인 경우 그리고 얘가 2인 경우랑 얘가 2인 경우 우리가 만약 주사위를 던졌으면 이 두 개를 지금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이건 완전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있어. 알겠지? 차이. 다시 한번 풀어보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민주야 이거 몇 개 나왔어? 36개. 이거는? 여기 틀리는 거에 대해서 왜 두려워? 지금 모르는 건 겁나는 게 아니니까. 수능장에서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지. 진짜 말 하나 이게 자꾸 틀려야 돼. 지금 자꾸 틀려야 맞출 수 있어. 셋 다 똑같이 나왔거든요. 셋 다 똑같이 이거 몇 개? 36개. 이거는? 36. 36. 효준아 이거 몇 개 나왔니? 뭐가 36 나왔어? 36. 이거는? 12요. 12. 이거는? 12요. 이것도 12. 몇 개 났어? 셋다 36. 셋 다 36. 정답은 이거지. 저는 틀리게 나왔어요. 아니 원래 많이 틀려. 많이 틀리고 이게 뭐 답을 맞췄다고 잘했다기보다는 답을 맞추는 부류는 두 가지 부류야. 얘를 정확하게 알거나 아니면 그냥 너무 대충 생각했거나 어떤 그런 경우에 나와. 자 일단 답은 이건데 왜 그런지를 좀 해보자. 일단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잖아. 그럼 얘는 이제 빨간 주사위랑 파란 주사위 있다고 하고 적어보면 자 이거에 대해서 36가지라는 건 이견이 보통 없어. 그지? 다 36가지를 하거든. 봐봐 얘가 1이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그냥 다 적어보면 되거든. 얘가 1일 때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어? 1이나 2, 3, 4, 5, 6 6개 나올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1,1, 1,2, 1,3 해서 이거 싹 다 다르다. 그지? 이렇게 6개가 일단 나와. 그럼 얘가 2일 때도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야? 1, 2, 3, 4, 5 이렇게 이제 나오겠다. 그지? 그러면 얘는 2,1, 2,2, 2,3 하는데 여기에 1,2랑 여기에 2,1이 어때? 달라요. 다르지? 그러니까 당연히 카운팅 해줘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6개, 6개. 얘가 3일 때도 몇 개 나오겠어? 6개. 4일 때도 몇 개 나오겠어? 6개. 5일 때도 6개, 6일 때도 6개. 해서 한 개당 6개씩 6개가 나오니까 뭐다? 36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주사위 2개를 던져. 얘가 어떤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야. 얘도 어떤 결과가 나올 거지. 이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 안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 그지? 이 결과 나왔는데 이 결과 안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네? 얘 결과가 나오면 얘 결과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지? 무슨 법칙 써줘야 되는 문제다? 고배 법칙. 따라서 얘가 6가지면 얘도 6가지니까 곱하면 뭐다? 3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고배 법칙을 쓰는 문제라는 걸 할 수 있다고. 자, 여기서 하나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배 법칙을 이 동시라는 표현을 안 쓰고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배 법칙을 쓴다.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1일 때 나오는 가지수랑 2일 때 나오는 가지수랑 3일 때 나오는 가지수, 4일 때 나오는 가지수, 5일 때 개수가 전부 다 똑같잖아. 마찬가지로 얘가 1일 때 여기서 6개, 얘가 1일 때 6개 해서 전부 다 똑같이 나오지.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고 띄고 나오는 경우에는 뭐다? 얘들은 곱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쉽게 얘기하면 얘가 1일 때 나오는 개수랑 2일 때 나오는 개수랑 3일 때 나오는 개수가 다 똑같아. 그럴 경우는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로 알아놓자. 알겠지? 자, 이번엔 두 번째. 얘는 36개야. 자,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질 거야. 그러면 얘는 똑같은 주사위인데 얘는 뭐가 있어? 순서가 있지.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면 얘는 뭘 가지게 된다? 순서를 가지게 된다. 이제 순서를. 이거 이래지.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에 나온 결과랑 두 번째에 나온 결과라는 순서를 띠게 되는 애가 된단 말이야. 이거 이해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다. 그지? 내가 얘기할 때 맨날 부루마블 얘기하는데 너희는 이제 부두마블보다는 모두의 마블을 많이 하는 이제 세대지만 우리 때는 이제 부루마블 이렇게 그런 보드 게임을 하다 보면 항상 뭐다? 하다 보면 주사위를 잃어버려. 굴러가다가 뭐 어디 틈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온다든지 하다 보면 없어져. 근데 부루마블은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번 던져야지 뭐 한 개를. 그지? 근데 그렇게 해도 게임이 된다는 얘기잖아. 게임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뭐 그렇게 생각해도 36개라 생각할 수 있는데 봐봐. 야, 부루마블 하면 어디가 제일 비싸냐? 아, 그렇지. 서울이지. 여기 출발, 스타트. 이게 나라마다 아마 다르겠지, 그지? S만 적자. 여기 스타트. 일로 가. 그럼 꼭 마지막 땅이 어디야? 서울이다, 그지? 나라마다 다르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지? 근데 서울 와보니까, 어우, 땅값 장난 아니더라고. 부루마블에서 왜 서울이 제일 비싼 땅인가? 서울 와보니까 알 것 같아. 자, 아무튼, 가가지고 봐봐. 내 친구가 꼭 그런 애들 있어. 서울 사가지고 몰빵하는 애들 있잖아. 전 재산을 서울에다 투자해서 호텔 다 올리고 막 하는 애들 있잖아. 돈도 없으면서. 그래서 그런 거 와서 지는 무인도 가 있지. 걸려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제 4칸 더 가면 서울이라고 하자. 4칸 더 가면. 4칸 더 가면 서울이야. 이제 주사위를 던질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위를 탁 던졌어. 던졌는데 4가 딱 나왔다고 하자. 그럼 나 이제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여기는 뭐다?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뭐 2가 나오든 4가 나오든 상관없을 거 아니야. 1이 나온다고 하자. 2 나오면 또 2 나오면 또 그러니까 1이 나왔다고 하자. 근데 내가 처음에 던졌는데 1이 나왔어. 몇 칸 나왔? 3칸 나왔어. 진짜 나한테 던져. 긴장되는데. 네요. 그 다음 던졌는데 4가 나왔다 치자. 그럼 지나가는 거다, 그지? 근데 위에 거랑 밑에 경우가 결과론적으로 5칸 가는 거잖아. 근데 위에 거는 밑에 경우가 같아 달라? 다르지 이건. 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처음 던진 결과랑 뒤에 던진 결과가 어떻다? 그렇지. 똑같은 수가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나오더라도 다른 경우로 봐야 된다고. 뭐가 있기 때문에? 순서에. 그러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6개. 두 번째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6개잖아. 처음 거 던졌는데 두 번째 거 안 던질 수 있나? 그렇지. 무조건 던져야 돼. 문제 전제 자체가 두 번을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나의 선택이 아니라 문제에서 무조건 두 번을 던지게 돼 있는 거다. 그렇지? 룰상.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뭐 해줘야 된다? 곱해야 되니까 36가지가 된다는 걸 수 있다고. 이거 이해되지? 지우고. 자, 사실 논란이 제일 많은 건 이거야. 이거 설명하려고 사실 이 3개를 적었던 건데 실제로 이 질문을 많이 해. 애들이 재수학원 있을 때도 재수생들이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 그리고 경우에서 못하는 애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해. 근데 꼭 잘하는 애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너희 앞으로 문제 봐봐. 주사위 문제 나오면 보통 이 말이 적혀있어. 서로 다른 2개 주사위를 던진다. 근데 논란이 있는 건 뭐냐면 똑같은 주사위를 2개 던진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사위 2개를 던지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러면 애들이 들고 오는 거지. 쌤 이거 문제 잘못된 거 아니냐. 왜냐면
선생님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똑같은 주사위예요? 다른 주사위예요? 이렇게 물어봐. 이런 질문이 좀 많았어. 해마다 있었거든. 근데 지금 얘가 결론적으로 얘가 36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주사위 두 개가 똑같은 주사위건 다른 주사위건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이게 엄청 강력한 전제야. 그럼 봐봐. 지금 똑같은 주사위 두 개 던질 거야. 자, 얘가 1 나왔어. 얘 나올 수 있는 거 뭐야? 1, 2, 3, 4, 5, 6, 6개 나오겠지? 얘가 2가 나와. 얘 나올 수 있는 거 몇 개야? 1, 2, 3, 4, 5, 6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애들이 논란이 되는 건 뭐야? 선생님, 지금 여기 1콤마이랑 2콤마이 이거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구분 없잖아. 그럼 사실은 이거 없애야 되잖아. 없어요. 그럼 여기서 몇 개 나오는 거야? 5개. 저 3 나왔다 치자. 그럼 이제 3콤마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죠. 없지. 1,3이랑 겹치잖아. 저 없죠. 3콤마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지. 왜? 2,3이랑 겹치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나올 수 있는 게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얘가 4가 나왔다 치자. 여기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4, 5, 6 나올 수 있겠다. 그지? 이거 이해돼? 그럼 이렇게 규칙성을 찾으면 얘는 몇 개? 6개. 얘는 1개 빠졌으니까 5개. 얘는 2개 빠졌으니까 4개. 얘는 3개, 2개, 1개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6은 이제 6,6만 나온다고 치자. 그럼 다 더하면 몇 개 나온다? 여기서 21개가 나오거든? 근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질문을 딱 하잖아. 아, 얘가 경우의 수를 좀 하겠구나 라고 판단 내리는 기준은 21개라고 하면 아, 얘 경우의 수 좀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12개는 말이 안 되지. 12개는 말이 안 되지. 12개는 6 더하기 6 했다는 얘기잖아.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잖아, 사실 그거. 그러니까 직접 내가 얘기하지만 앞으로 수업하면서도 얘기하지만 나는 경우의 수에서 물론 경우의 수를 노가다를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하게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노가다를 충분히 해서 아, 얘가 이런 원리로 작동하고 구동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고 수열도 마찬가지야. 결국에는 얘들은 수의 규칙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찾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내가 경우의 수나 수열이 좀 약하다면 처음에 뭘 해봐야 된다? 노가다를 좀 해봐야 돼. 직접 많이 써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게 처음에는 자꾸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좀 지나면 얘한테 뭘 쓰기 시작한다? 수식을 쓰기 시작해. 알겠지? 그래서 그냥 노가다를 좀 해봐야 되는데 노가다적으로 해서 규칙성 있게 쭉 적어보면 이 답이 나와야 돼. 사실은 모르는 학생이라면. 그래야 제대로 된 오답이야. 아주 바람직한 오답이라고 그러지. 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바람직한 오답. 그럼 거기서 교정만 조금 해주면 맞출 수 있거든, 그 문제를. 그래서 원래는 21가지라고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답은 36개 맞아요. 맞아, 답은 36개인데 바른 오답은 21개가 맞아. 근데 여기서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여기서 내가 뭐다 아주 강력한 전제가 있어. 이게 똑같은 주사위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구분을 못 하거든. 하지만 뭐다? 우리가 경우의 수 단원, 수학에서는 수학에 있는 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없지만 뭘로 본다? 다른 걸로 봐. 이 주사위가 구분은 안 되지만 어쨌든 뭐다? 다른 주사위잖아. 같은 주사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뭘로 본다? 다른 걸로 본다가 아주 강력한 전제야. 그러면서 왜 얘를 다른 걸로 봐요라는 거는 확률에서 설명할 수 있어. 이게 표본 공간에 갔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이 전부 다 이게 원소로서 전부 똑같은 확률을 가져야 되거든. 자, 지금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거는 나중에 확률에 들어가서 좀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강력한 전제가 뭐다? 이거랑 이거를 뭘로 본다고? 다른 걸로 본다. 이게 엄청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답은 뭐다? 36개로 21개가 아니라. 다른 걸로 보는데 왜 36개예요? 그러면 6개 나올 거니까. 전부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3,1도 뭐다? 1,3이랑 다른 거고 3,2도 2,3이랑 다른 거라고. 그럼 전부 6개씩 나올 거니까 36개가 된다는 거지. 저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꼭 이 질문이 어디서만 나오냐면 주사위에서만 나와. 그것도 약간 재밌는 것 같아. 애들이랑 얘기해보면 이 질문은 항상 주사위에서만 나오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전 2개를 던져. 동전 2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총 몇 개지? 2개. 2개? 4개. 그렇지. 동전을 1개 던지면 앞뒤 2개잖아. 아, 형 진짜 소리도 주지 말라고요. 브레인이. 앞뒤요? 아, 그렇지. 앞뒤요. 지금 이제 밥 먹을 때가 다 돼서 뇌에 이제 당 떨어져서 그래. 자, 아무튼 동전 2개가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다? 4개. 4개잖아. 이거를 선생님 이거 3개 아니에요라고 물어보는 애는 아무도 없더라고. 봐봐. 동전 2개 던져. 그러니까 우리가 앞은 H로 보통 적고 뒤는 T로 적는다, 그지? 그 헤드랑 테일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앞뒤, 뒤앞, 뒤뒤인데 생각해보면 얘 둘이 봐봐.
만약 이 두 개의 동전이 똑같다고 한번 해보자. 똑같으면 지금 위에 거랑 밑에 거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이거 구분 안 되거든. 근데 우리 받아들이잖아. 얘는 뭐다? 다른 거다. 4개. 동전 4개 던져. 일어날 수 있는 경우수 몇 개다? 2의 4승 16가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때는 애들이 똑같은 동전인지 서로 다른 동전인지 구분한다 안 한다? 아니요. 고민 안 한다고. 아이 동전 2개 던지 무조건 4개. 동전 2개 던지 무조건 4개. 동전 4개 던지 무조건 16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꼭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게 주사위에서 꼭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 근데 주사위나 동전이랑 똑같다고. 이 두 개가 같든 다르든 나올 수 있는 경우수 총 몇 개? 4개. 이 두 개를 무조건 뭘로 본다? 다른 걸로 본다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는 거 동전 던지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그냥 주사위가 한 개 하나당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6개고 얘는 하나당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2개 다 그냥 요거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아주 강력한 전제라는 걸 좀 기억해두자 알겠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사위를 2개 던진다 하면 그냥 무조건 뭐다? 36개.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알겠지? 요거랑 비슷한 얘기를 내가 확률에서도 조금 더 할 건데 확률 가서 얘기할게 그거는. 알겠지? 오늘 문제를 조금 더 풀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 전제만 설명을 한 걸로 하고 마무리할게. 알겠지? 나머지는 내려자. 내려봅시다.